우리가 참 운동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투어 한 50분 서서 걸어 다니셨더니만 금세 좀 지치신 것 같았어요. 아까 보니까. 네? 약간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어도 한 50분 교내를 싹 다 두르셨는데, 그래서 영상도 많이 이렇게 보셨습니까? QR 코드로? 다른 조, 저는 저희 A조만 신경 써서 다른 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QR 코드로 다 이렇게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연수를 오면은 우리는 뭔가 이렇게 다 책자를 받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드리는 책자는요, 구글에서 제공한 거지 학교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구글에서 이렇게 그쪽에 매뉴얼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별도의 책자나 이렇게 뭐 없습니다. 브로셔가 없고요. 다 뭐요? 아까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오늘 사실 아까 이렇게 다니시면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이게 사진도 아마 3층에서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유치원도 이렇게 또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리에 유치원 초대 원장님 와 계세요. 저 뒤에 잠깐만 그냥 얼굴만 보여드릴게요. 저기 우리 계십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유치원을 설립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지금 저희 중앙기도 학교 이렇게 성장해서 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가 뒤쪽에 공사장 소리가 아마 들리실 것 같은데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서 22년도에 세워질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 들어오신 걸로 알고 다음 순서 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에는 저희 학교에는 이제 따로 이 구글의 관리나 이런 전산 관련돼서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춘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기도중학교 전산 담당 이춘환입니다. 처음 김재쌤한테 구글 관리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달라. 정말 재미없는 재미없는 강의가 될 것 같고 어려운 강의가 될 것 같고 저게 뭐지?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지금 형제 혹시 여기서 구글 관리 콘솔 만지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관리자 선생님.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네요. 네, 이런 분들이 아마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 학교에서 구글을 도입했을 때 뭐부터 설정해야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구글 관리자면 이 정도는 설정할 줄 알아야지 그 정도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에 가시면은 희미하게 바탕 배경이 보이는데 여러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보이는데 저는 7가지 회사 프로필 설정과 보안, 조직 단위, 사용자, 그룹스, 앱, 기기 이 정도는 구글 관리자라면은 손쉽게 만지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준비했는데요. 자, 회사 프로필 버튼 가볼게요. 자, 회사 프로필 가시면은 메뉴가 어디 계신지 아시죠? 자, 회사 프로필 가시면은 빠른 출시와 계획 출시가 있어요. 구글에서는 분기별 아니면은 월별로 새로 업데이트되는 걸 적용시키는데 빠른 출시는 구글에서 바로 적용시키면은 바로 우리 학교에 적용되게 아니면 계획 출시는 한 1, 2주 후에 적용되게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신상품은 어플이나 앱 같은 게 있는데 좀 최근에 많이 된 게 행아웃 밑에서 레코드 기능 있잖아요. 스트리밍 기능. 그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적용했는데 수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면은 내가 관리자가 우리 학교 쓸래요 하고 설정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설정도도 필요하시고요. 또 맞춤 URL 있습니다. 보통 구글 지메일 메일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맞춤 URL은 자기 학교 도메인 학교 도메인을 하시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보통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http://mail.google.com/a.com/수원시org인데 이 주소를 간단하게 mail.수원시org만 치면은 바로 저희 학교 메일에 들어가서 접속할 수 있게 맞춤 URL 같은 걸 설정할 수 있고요. 자, 맞춤 URL에는 지메일도 있고 캘린더, 드라이브, 사이트, 그룹스, 관련 사이트를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보통 저희들이 사설 메일이나 사용하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사용하고 선생님도 사용해요. 근데 비밀번호가 보통 요즘에는 안전하게 해서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다 늘어가잖아요. 그것도 8자 이상.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학교 계정은 그 비밀번호를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비밀번호 하면 그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대소문자, 숫자, 투수기호. 아니면 그 체크를 해자면은 이제 자유롭게 자유롭게 비밀번호 설정할 수 있게 뭐 숫자로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문으로만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체크 용어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비밀번호 재사용 허용. 보통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는 저한테 전화 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다시 재설정해 주세요. 그런 문의 전화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래 뭘로 해줄까 해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야 이미 네가 한번 사용했던 비밀번호인데 그런 뭐 의문 전화 그런데 그럼 재사용 허용되면은 한 번 썼던 것도 다시 쓸 수 있게 그런 사용 유무. 네. 그리고 비밀 만료일. 그리고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사용자 하여금 막 그런 설정들을 할 수 있고요. 이 정도는 관리자가 처음에 받았을 때 세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그 학교에 맞게 그 학교의 수어에 맞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 단위 관리입니다. 이게 조직 단위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이 조직이 어떻게 너무 되게 중요하냐면은 그 구글에 관련된 앱이나 아니면 사용 권한들을 그 구글에서는 조직 단위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앱에 어떤 앱에 설정할 때 조직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너무 디테일하게 돼 있어도 힘들겠지만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도 어떤 특정 조직의 그 정책을 정의할 때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조직 정의할 때 보통 선생님들은 뭐 티처 그룹, 뭐 학생 그룹 그걸 딱 두는잖아요. 또 학생 그룹 밑에 반별로 이렇게 돼 있겠죠. 뭐 선생님에게는 뭐 교관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관리자 아니면 그 밑에 이제 뭐 부장 선생님, 뭐 연구 모임들 그룹별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조직 구성할지 그거는 학교의 구성 맞게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조직이 왜 중요한지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조직을 모두 다 설정했어요.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조직에 맞게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잖아요. 자, 사용자 등록은 사용자 메뉴에 가서 모든 학생을 한 번에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보시면 사용자 일괄 등록 업로드가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은 구글에서 CSV라는 엑셀 파일을 지원하는데 그 엑셀 파일에다가 지금 잠깐 제가 여기 그 문서를 띄워놨는데 이런 양식에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을 제공해줘요. 그러면은 그 파일에다가 첫 번째 이름, 성, 그다음에 메일 계정, 처음 초기 패스워드를 뭘로 할 건지 설정하고 이 학생이 어느 조직인지까지만 이 4가지만 이 외에도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이 4가지만 설정하시고 업로드를 시작하면은 그 그룹에 그 조직에 학생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룹스인데 요즘 윈도우가 업데이트 많이 됐잖아요. 윈도우 업데이트 사용하시면 팀이라는 이상한 내가 설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하나 설치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팀이 뭐냐면은 협력, 수업, 협업 업무를 볼 수 있는 건데 구글에서도 이 그룹스가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떤 프로젝트 단위를 공유할 때 메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런 그룹스 안에서 서로 그 주제에 대해서 답변 달고 문제를 제기하고 뭐 파일을 좀 공유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 학교도 사용은 안 하려고 있는데 대부분 클래스룸 사용하니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룹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메일이나 폴더, 그다음에 클래스룸 학생 추가 등 어떤 단체 메일을 보낼 때 학생 주소를 다 적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학생을 특정 그룹을 지어서
이름을 지어놓고 그 학생 그룹 넣어놓고 메일을 보낼 때는 그 그룹 이름만 그룹 이름으로만 메일을 보내면은 전체 학생한테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어떻게 보내는 건지. 자, 선생님들 혹시 이렇게 준비하시는 동안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생각하셨다가 이따가 따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리자 모드는 사실 누구만 쓰는, 이제 관리자만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조금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몇 명의 슈퍼 관리자 외에 하위 관리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관리자거든요. 그럼 저도 뭔가 설정을 건들 수 있는데 이 슈퍼 관리자에게 맡겨드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얻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저거는 관리자만 하는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비밀번호를 까먹었을 때 또는 무슨 앱을 차단을 원할 때 이런 아마 특수 상황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생각해 두셨다가 이따가 뭐 식사하실 때나 이렇게 또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쭉 그냥 한번 설명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요 자료는 슬라이드는 다 아까 그 웰컴 레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저희 학교로 그냥 그룹수 조직도인데요. 자, 1학년 1, 2민이 1학년 담임 그룹 있고 2학년 담임 그룹 있고 1, 2민이 영어 그룹 있고 1, 2민 지원식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 각각의 그룹에 속한 메일을 보낼 수 있지만 한 번에 메일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1, 2민이 cca.123-su원식.org를 보내면은 그 밑에 속한 그룹에는 선생님한테 메일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메일을 쓰실 때 이렇게 1, 2민에서 cca.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1, 2민에 속한 사용자가 멤버 2명, 뭐 하이 그룹 4개에서 쭉 나와요. 이름이 명단이 나오잖아요. 이 선생님한테 한 번에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메일 주소로 보낼 때 뭐 개인 주소록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관리자가 설정을 하면 선생님들은 그냥 관리자 설정으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공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파일을 공유하고 싶은데 내가 1학년 담임한테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1학년 담임만 메일 그룹수 계정을 입력하면은 그 1학년 담임한테만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일일이 각 선생님의 메일 주소를 칠 필요 없이. 네. 제가 질문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들도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받는 사람에다가 선생님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내가 우리 학교에 같은 학교에 같은 구글 계정을 쓰는데 그 사람 이름 쓰면 안 나오는 경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그대로 뭐 여기 하태동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하태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되게 많지 않으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가끔씩 구글도 가끔씩 AI가 약간 잠깐 바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한 번도 이 사람과 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근데 그룹이 되어 있으면 없어도 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그룹을 잘 묶어 놓으면은 네네네. 그런 그렇죠. 경력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메일 네. 보냈던 경력이 네. 없어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요? 네. 설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설정 문제 아니고요.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가끔씩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네. 관리자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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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수는 트리 구조 설계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관리자가 설정해서 선생님한테 이런 조직도 저희 조직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메일 보낼 때 사용하세요 알려주시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룹수인데 그룹수도 메일 계정식으로 계정이 발급이 돼요. 그러면은 일반 사용자 선생님들도 일반 뭐 김재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도 나도 그룹수 쓰고 싶어. 관리자만 만들지 말고 나도 쓰고 싶어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그룹수 계정이 너무 많아지면은 말 그대로 그러면 새로운 내 학교 계정들이 고갈돼요.
쓰고 싶으면 뭐 요즘에 뭐 로얄 계정이죠. 로얄 계정, 학교 이름 뭐 계정 아니면 로얄 계정 있잖아요. 무슨 VIP 계정 그런 계정들 그런 게 다 빨리 고갈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사용자한테는 그룹수에 이렇게 그룹 이름 및 끝점 전미사를 두어서 사용자 만든 그룹수와 관리자가 만든 그룹수 계정을 좀 분리해서 설정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관리자가 만든 거는 cca.es6 스튜던트인데 위에 보시면 6포 2020 이거는 사용자가 만든 그룹수 계정이에요. 네, 이게 첫 해는 괜찮은데 생각해보서 2년, 3년, 5년, 10 뭐 지났어요. 그러면 유령 계정이 생겨요. 사용하지 그 그룹에 어느 멤버도 없는데 존재해요. 이제 그런 관리 차원에서 전미사를 둘 수 있게 해놓으면은 관리자 설정이면 선생님들이 좀 더 그 계정 내에서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앱입니다. 각 앱은 구글에서 기본 앱과 구글 자체 앱에서 아니면 또 다른 앱들이 많이 있는데 각 앱에는 아까 저희가 두 번째 말씀 조직도 있잖아요. 그 조직에 관해서 각각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앱마다 어떤 조직은 이 앱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못하게 해주세요. 제한을 둘 수 있어요. 한국 대표적으로 유튜브인데 유튜브 앱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엄격한 제한의 유튜브 액세스, 중간 수준의 제한의 유튜브 액세스, 뭐 네 가지 존재 권한이 존재하는데 엄격한 제한된 액세스는 이제 저걸 보통 학생들한테 적용시키는데 학생들의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이제 좀 뭐 도박 사이트, 뭐 그런 관련된 뭐 성인물 그런 걸 검색 안 되게 막을 수 있고요. 중간은 청소년이 봐도 되는 정도. 그리고 무제한은 다 모든 게 똑같이 일반 구글 계정처럼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동영상을 승인할 수 있음. 이거는 구글 유튜브를 자체를 다 막아버리고 관리자가 학교에서 허락한 유튜브 영상만 볼 수 있게. 저거 괜찮네요. 네, 설정할 수 유튜브 때문에 있습니다. 힘드시는 선생님들 이 기능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앱에 대한 설정 권한들을 각 조직별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직 그룹을 잘 설계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기기인데요. 기기를 뭐 보시면은 크롬북 저희 학교는 크롬북을 많이 사용하니까 저희가 저는 이쪽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옆에 보시면 172개 써 있을 거예요. 이거는 크롬 기기 라이센스를 구입하셔야지 이게 활성화돼 있을 거예요. 보통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는 학교는 이게 아마 비활성화돼 있을 거예요. 이쪽 분인데 이게 아마 비활성화돼 있을 거예요. 이게 한 라이센스당 30달러. 이게 연구고요. 네. 연구로 학교마다 라이센스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글에다 직접 하셔야 되는 건데 한 기기당 30달러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100대가 있으면 100개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계속 이게 영구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 학생이 졸업해도 뭐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니고요. 기한 있는 거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기기에서 보면은 사용자 및 브라우저 설정이 있습니다. 사용자 브라우저 설정 가시면은 이게 크롬북이라 생각하면은 이 크롬북에 배경화면이든지 아니면 이 크롬북을 덮었을 때 기능 절전 모드 할 건지 아니면 로그 아웃 기능을 줄 건지 아니면 딱 크롬북 켰을 때 바로 크롬 브라우저 켜지면서 어떤 페이지가 첫 페이지가 뜨게 할 건지 아니면은 구글 아까 유튜브에서도 검색했었잖아요. 유튜브 어떤 제한을 썼잖아요. 구글 검색에서도 제한을 둘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중앙기독 초등학교를 검색했는데 중앙기독교에서 제한을 두면은 이제 불필요한 도박 사이트 그런 사이트를 검색 안 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아까 그러면 URL 차단도 있고요. URL 차단하는 거는 학생들이 게임 사이트, SNS, 페이스북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수업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사이트들 그런 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데 제가 중학교 선생님한테
많은 요청 들어온 게 어떤 사이트 막아주세요. 우리 학생이 어떤 게임을 해요. 그 사이트 막아주세요. 그런 사이트 그런 URL을 받아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면 제가 바로바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갈 때 지나가면서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아까 4층에 자유롭게 학생들이 클롬북 기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한 번씩 지나가 이렇게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애들하고 안 싸워요. 이렇게 슬쩍 와서 도메인 주소만 알고 와서 제자리에 와서 막아요. 이게 네. 게임이 설치되는 게임은 크롬북에서 안 되지만 왜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www.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IO 게임, 플래시 게임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거 주소만 알려주면 돼요. 관리자 선생님께서 그냥 애들하고 싸움할 필요 없이 그냥 알려만 주면은 바로 어느 날 안 돼요, 걔는. 네. 자, 그러면 기기 설정. 아까 기기 설정은 라이센스를 구입한 학교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강제 재등록이 있어요. 그 크롬북 자체 내에는 초기화 기능이 있어요. 그 초기화 기능이면 학교 계정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기 싫은 학생들이 저 초기화해가지고 이탈해요. 그럼 관리자가 그 크롬 기기를 관리할 수 없게 돼요. 근데 크롬 기기 라이센스를 구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재등록 설정해 놓으면은 학생이 아무리 초기화를 해도 껐다 키면 학교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게 바로 재등록이 돼요. 네, 그런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크롬북이나 부실도나 없어졌을 때 저희한테 관리자 알려주시면은 그 크롬북을 사용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롬북을 켰을 때 안내 매트를 줄 수 있는데 안내 매트 잠깐 보여드리면은 구글이 나이스만큼 느려요.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아까 그 유튜브 차단만 해도요. 저희도 엄격으로 해놓거든요. 엄격 수준. 그러니까 유튜브 필터링이 엄격 수준으로 해놓으면은 뭐가 안 되냐면 지금 온라인 수업하는데 라이브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혹시 영상 하나 중간에 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위에 뭐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되게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애들이 나쁜 것도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좋은 것도 막게 되는 효과가 이 상황이 생겨서 그런 설정들을 이 상황 저 상황들 많이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 애들 막 이상한 거 안 보게 하려면 엄격으로 해놔야지 했다가는 좋은 것도 필터링 돼 버려요. 내 수업도 막 선생님 재생이 안 돼요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필터링을 꼭 함부로 쓴다기보다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터러시 교육. 아이들이 이런 거로 공부할 수 있는 데 쓰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권장해야지 필터링을 막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도 그 주소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플래시 게임을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URL 알려준다고 해서 다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방금 아까 제 URL 차단했잖아요. 저희 학교 URL 차단 목록이에요. 늘 많죠. 네, 이렇게 관리자가 차단시킬 수 있고요. 또 방금 기기 설정하다 말았는데, 네. 기기 설정에서 이제 뭐 안녕하세요. 현재생 관리자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가끔씩 학부모님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학부모님 계세요. 우리 아이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요. 제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런 얘기를. 제 학생, 제 아이 크롬북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그럼 학부모님 뺐으면은 부모와 학생 간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그 크롬북을 사용 못하게 정지시켜 버려요. 그러면 그 학생 크롬북 키면은 사용 중지 이 멘트가 떠요. 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유료예요. 요게 유료예요. 네. 요 기능이. 네. 그리고 분실한 때는 어떤 수습한 사람이 켰을 때는 이런 멘트가 뜨게 학교 연락 달라고 이렇게 멘트를 정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크롬 기기를 이제 학교에서 어떤 앱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학생들 모두에게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얘들아 그 앱 다운받아 설치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학교는 그 앱 구글 플레이 수많은 앱들을 관리자가 관리해요. 관리자가 허락한 앱만 학생들은 설치하게 설정해 놨어요. 네. 근데 그 앱도 관리자가 강제로 크롬북
부르게 너 이 앱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고 그런 설정도 가능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그런 설정이 가능하니까 혹시 나중에 뭐 이런 설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어떤 앱에서 설치를 허용할 건지 설치 못할 건지 각각 앱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뭐 모든 선생님들 아까 전에 뭐 지현 선생님이 AP에 대해서 와이파이에 대해서 되게 선생님들이 되게 궁금하시고 그러고 들었는데 뭐 우선 집에 쓰시는 지금 현재 뭐 IP타임 회사 제품 있잖아요. 모든 대부분 집에서 그 가정용에서 쓰실 건데 뭐 그 IP타임을 교실에서 인터넷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IP타임 기계도 종류가 있는데 적어도 한 20만 원대급의 좀 IP타임을 공유기를 사용하셔야지 한 교실에서 한 학생이 28명, 30명들 사용하게 인터넷 사용하게 괜찮고요. 뭐 3, 4만 원짜리로 수업을 하고 싶다 교실에서 그러면 4, 5명 접속하면 너무 인터넷 사용할 수 없도록 느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학교도 불과 3년 전까지 이 20만 원짜리 IP타임 제품을 각 교실에 설치해서 사용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계가 지금 뭐 20개만 생각해도 어떠한 기계에서 오작동이 나면은 학교 전체 인터넷이 다운되는 거예요.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관리하는데 어느 공유기가 문제된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AP에 대해서 컨트롤러 AP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계속 견적을 알아보고 여기저기 회사도 많이 문의해보고 KT, 뭐 시스코 막 그런 많이 장면인데 금액이 한 건물당 못해도 7천에서 1억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건물이 2개잖아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차차 탔다가 아까 밖에 지금 로비에 있던 그 회사가 저희 그 와이파이 기기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국내에 도입이 안 돼 있었는데 방금 밖에 있는 회사에서 그 기계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했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떻게 제가 연락이 돼가지고 설치를 하고 진행했는데 저희 본관, 신관 다 접속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은 약 6천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거의 반 가격에 설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AP 관련 궁금한 점은 좀 이따가 끝나고 저 뒤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마 관리자 모드를 오늘 다 배우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아시는 거하고 AP 관련된 것도 다행히 또 앞에 업체와 계시니까 한번 더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네요.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12시 난 무조건 가야 됩니다 하면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고요. 혹시 식사도 하실 거기 때문에 어차피 더 있을 거다 하셨던 분은 조금만 더 조금 딜레이 돼도 양해 부탁드리고 불가피하게 가셔야 되면 조용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3번째 순서로 그럼 이제 진짜 수업 사례를 한번 좀 이야기를 두 분이 이제 계신데 초등이지만 수준은 초등은 아니실 겁니다. 아마 다양한 온라인으로 PBL 수업을 했던 그 사례들을 이번 코로나 때 하셨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식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중앙기동초등학교 4학년 대표로 제가 나왔고요. 네, 온라인 PBL을 기획해서 이번에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들으셨듯이 이제 온라인 PBL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거였는데요. 즐겁게 수업을 하자 이거에 시작해서 요새 빠져있는 대화를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슬기롭게 한번 온라인 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온라인 코로나 생활로 해서 한번 수업을 프로젝트로 기획을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으쌰으쌰 해서 저희도 똑같이 사진을 찍고 PBL 수업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의 시작은 3월 초였습니다. 그 말씀 들으셨듯이 저희 3월 초부터 화상 수업으로 화상 그 상담으로 만나면서 관계성을 쌓고 이제 수업을 쭉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수업이 더 점점 더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BL을 온라인에서도 시도해 볼까 하는 이야기가 저희 동학년에서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거를 저희들이 누구 하나 이렇게 빼는 분이 없이 그래 해보자 하고 신난다 하면서 막 우리 스리생 요새 재밌으니까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로 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함께 무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갑작스럽게 그냥 모여서 화이트보드에 저렇게 막 그냥 적은 거예요.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서. 저게 첫 기획의 시작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PBL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문서화가 돼야 이제 쭉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PBL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어요. 쭉 흐름대로 이제 만들었고요. 먼저 교과의 성취 기준을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전 교과를 다 살피면서 온라인 수업에 적합할 만한 성취 기준을 우선순위로 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을 이걸 해야겠다 대략적인 생각을 잡고 필요한 성취 기준들을 뽑아서 교과에 녹여낼 수 있는 것을 선정하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계획과 지도안 양식 그리고 이런 플로우 차트 역시 다 구글 문서로 작성을 했고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저희 동학년이 모두 계속 협업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기간 내내 사실 엄청 바빴어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냐 이러면서 진짜 바쁘다 하면서 저희 기획하는 4월 한 둘째 주부터는 거의 계속 다 야근했거든요. 밤늦게까지. 네, 준비하고 계획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근데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PBL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기준과 준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확실히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이거에 주목했어요. 온라인이게 할 수 있는 점 또한 많이 있다는 거에 일단 지금 한정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이렇게 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온라인 거꾸로 수업 형태로 수업을 설계해서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과제 제시를 하는 기존의 온라인 수업과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소통하는 그거에 플러스 실시간 쌍방의 화상 수업 시간을 적절히 이용해서 온라인 거꾸로 수업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한테 바랬던 결과는 크게 5가지였어요. 글씨가 작은데 문서에 있던 거를 그대로 저희가 계획했던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거든요. 코로나가 뭔지,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퍼지고 있는 거지, 감염된다, 무섭다 하고 있는데 사실 성인인 우리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조사 활동하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배워나간다는 것, 그리고 건강의 의미와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우리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듯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획을 하였고요. 그 다음 아이들에게 바랬던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런 재밌는 거꾸로 수업의 형태, 자기가 온라인 수업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 묘미를 느껴보자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실천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이 결과를 방향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이제 막 4월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던 게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줌 비디오 영상이 나오면서 함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상을 함께 만들어서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 우리도 이걸로 실천해 볼 수 있겠다. 만나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확장 활동을 구체화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큰 틀로 잡고 쭉 갔는데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제 4번째 4-2에 보시면 PBL 탐구 질문 구체화하는 작업,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서 PBL에서는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퀘스트 1, 2, 3, 4-1까지 엄청 애를 써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서 아이들 스스로 PBL 탐구집을 만드는 것까지 이끌어 갔고요. 그 뒤에는 이제 쭉쭉쭉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문학통합 수업을 학년별로 대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대체 이 문학통합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고, 4학년은 저희는 항상 4학년 1학기 때 이런 두꺼운 두께의 하이디 책을 1학기 때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 수업할 때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이디 책을 같이 저희들이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읽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읽어주고 하면서 그거를 어쨌든 3월부터 쭉 해서 읽었어요. 다 아이들과 그렇게 온라인 수업하면서. 그리고 그 하이디 내용을 접목을 해서 그리고 코로나 이 상황과 연결을 시켜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글을 활용했나,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4학년입니다. 그래서 4학년이 할 수 있는 수준 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카테고리로 저희가 학습 주제가 다 수업이 저희가 끝나서 모아져 있는데요. 매일매일 PBL 수업 그 교시 1, 2교시, 3, 4교시 그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차례대로 수업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쭉 올라갔고요. 친구들이랑 계속 실시간 소통을 했습니다. 핸드폰에는 구글 클래스룸 어플과 그리고 PC 상태로 볼 수 있는 클래스룸 어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 핸드폰용 어플은 그냥 알림이 잘 옵니다. 그건 푸시가 잘 돼서 그 용으로 사용하고, 저는 PC 화면처럼 볼 수 있는 클래스룸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시면 실제로 핸드폰 어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거기에서는 할 수 있어요. 네, 답장 달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 핸드폰 어플에서는 답장 달고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2개를 깔아놓고 아이들이랑 계속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뭔가 하면은 저희는 복습 공책 같은 거를 항상 사용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노트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피드백 주는 활동들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구글 문서를 활용한 게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별로 PBL 종합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PBL 기간 내내 한 모듬이 한 구글 문서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협동해서 계속 사용해서 누적으로 저희 PBL 과정이 차례대로 쭉 활동 1부터 활동 8까지 쭉 기록이 쫙 됐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저희가 클래스룸에 공유해 줘서 애들이 활동을 했고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댓글 달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당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못했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블럭을 해서 이제 그 친구 이메일 주소를 딱 할당을 해서 얘기해 주면 그 친구에게 이메일이 가고 알림이 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통이 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둠 종합장이라고 해서 친구들 계속 협업 작업을 하고 친구의 작업을 함께 볼 수 있고 소통을 하면서 PBL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났죠. 저희 신나서 이제 멸치에 막 받아가지고 저희 선생님들끼리 막 신난다 재밌다 하면서 이제 영상 만들고 애들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도 참 많이 사용했는데요. 저희 PBL 주제 만들 때 이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슬라이드 양식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과 줌에서 저희는 주로 만났습니다. 소그룹으로 활동하면서 소그룹 먼저 토의 진행하고 그 다음에 따로 협업 문서 공유해 준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같이 저와 또 소그룹으로 미팅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탐구 질문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전체로 다시 모여서 탐구 질문 우리 반 걸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PBL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좀 조사해보자 해서 설문조사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 시트를 적극 활용했어요. 원래는 설문조사라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도 구글 폼을 생각했습니다. 설문지를 활용해보자. 거기 애들이 질문 넣어서 클릭해서 조사해서 통계 나오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설문지를 만드는 것까지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희는 간단한데 또 아이들한테는 또 그것 또한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했어요. 공유하는 스프레드시트 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 보시면 여기 각각 생활별로 코로나가 미친 영향에 문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문장은 원래 저희는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다 협업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만든 문장을 각자 다 채워 넣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내면 다음 페이지에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서 아이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를 이해하고, 그래서 수학 시간에 그래프 읽고 하는 거를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줌 모둠 활동과 플립그리드 많이 사용해서 활동을 했고요.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했습니다. 그 외에 사용했던 것들이라고 한다면 드로잉,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젠보드, 아이들이 작업한 거거든요. 이 화면이요. 네, 저희들이 조사해서 젠보드에다가 직접 활용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퀴즈 같은 거 낼 때는 저희들이 구글 설문지를 제공을 해줬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구글 도구 이용해서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고 응원송이 완성이 됐습니다. 녹화도 줌에서 했어요. 저희 다 줌으로 들어와서 줌으로 녹화하고 그거를 이제 응원송으로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지인이나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가까운 분 말고 진짜 이 응원송이 필요한 분들한테 한번 이걸 보내드려보자, 이거 실천을 해서 다 답장을 받았어요. 너무 귀한 답장들을 다 보내주셔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격려가 됐고 수업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온라인 프로젝트 수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온라인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4월 20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성찰일기를 쓰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수업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지금은 저는 프로젝트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의 시작은 이거였죠.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하는 수업,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프로젝트가 가능할까에 도전해보자 해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동학년이 정말 즐겁게 함께 했기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즐겁게 저희는 수업을 해서 아이들과도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응원송 영상 잠깐 보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능력도 안 되는데 정말 영상 편집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거 줌에서 했어요. 그래서 뭐 화질이 좀 떨어지고 느릴 수도 있는데 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가사도 아이들이 다 지었어요. 모둠 활동하면서. 네. 하트 나누는 것도 아이들이 다 직접 했어요. 실제로 이거 받아보신 분들 중에 간호사분들도 계셨고 의사분들도 계셨고 정말 너무 소중한 답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저께 PBL 성찰일기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그 답장 보고 소감문 쓰는데 너무 소감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입이 안 맞는 거는 저의 영상 편집 미숙함입니다. 가사가 재밌죠. 아이들이 진짜 코로나 공부 열심히 하고 지어서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4학년이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도구들을 잼보드, 드로잉, 설문지, 이거 플립그리드, 시트, 이게 뭡니까? 슬라이드, 네, 이런 것들을 문서 이걸 모두 다 아이들이 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네, 다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배웠죠? 지금 4학년이면은 그걸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저희 3학년, 4학년 컴퓨터 교육 과정이 구글을 넣었나요? 네, 구글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구글 만드는 게 있어서 요즘은 한메타전 안 배웁니까? 한컴 아래 한글 배워야 되는 거 아니고 아닌가요? 한컴 타자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온라인 수업 기간에도 타자 연습은 네. 그걸로 제공을 했고 파워포인트 안 갖춰요? 안 하죠. 네. 아, 대신 그걸 이걸로. 슬라이드로 아, 했어요. 네. 문서로 배우고. 근데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개념은 생겨야 돼서 사실 3학년 때는 전원 끄고 키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구글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거 1시간 동안 하고 네. 맞아요. 로그인 맞아요. 로그아웃 1시간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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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 이용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4학년이 돼서 이걸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이제 어릴 때부터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나 디바이스를 가까이 하는 거를 너무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저희 이제 6학년이네요. 예, 중앙기독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우리 하태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6학년에서는 또 어떻게 이번 코로나의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을 하셨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동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그 같은 학교였는데 4학년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사실은 그 슬라이드를 먼저 받았을 때 2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고 4학년 걸 해야 되는데 저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누른 거예요? 뭐 눌러요? 네. 개인적인 이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구글에 좀 많이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제 좀 노출이 돼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희가 그 학교가 그 종교 이게 법인에서 이제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외에 이제 선교사님들 뭐 NGO 같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게 되면서 중요한 게 이제 자녀 교육이에요. 근데 서양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대책들을 그 서양 그러니까 선교 단체에서는 이제 미국이죠 주로 그런 데는 그 학교들을 설립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좀 다녀요. 그리고 그 학교에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중앙기도학교에서 교사들을 이제 휴직하고 또 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이렇게 파송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가서 2003년에서 2006년도까지 그 알바니아에 있었는데 그때 지메일을 처음 썼어요. 그때 지메일이 어떻게 됐냐면 그 지메일 유저가 10명한테 초대장을 보낼 수 있었어요. 1기가를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지메일을 처음 썼었죠. 그러다가 2011년부터 2014년 겨울까지 그 태국에 있는 그 치앙마이에 있는 이제 거기도 이제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 저희 학교 선생님이 파송이 됐어요. 근데 그쪽에서 구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 학교니까 그걸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는 뭐 없나?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있긴 있는데 좀 많이들 안 쓰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이제 한번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 들어오시고 제가 15년부터 19년까지 그 학교에 이제 한국어 교사로 가면서 그 구글 환경을 이제 또 저는 그쪽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태국에 가 있는 사이에 중앙기도학교가 이제 구글 그 지수이트죠. 옛날에는
구글 앱스 포 에듀케이션인가 뭐 이제 그런 걸로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뭐 인증 과정 같은 거 좀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여름에 들어왔는데 그 직접 교사가 파송되지 않아도 그 해외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수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작년 가을부터 저희 학교랑 다른 학교 선생님들 몇 분이 그 인터넷으로 구글 행아웃 미트로 그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어요. 클래스룸과 병행해서 그러니까 과제를 미리 내고 애들이 공부를 하고 공부한 내용을 화상으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플립트 러닝이랑 그 다음에 이 온라인 그 라이브 클래스가 이제 섞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다,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교회 밖에서는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개인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번 코로나가 딱 왔을 때 뭐 그거 뭐 3명씩 만나던 거 뭐 20명 만나는 거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내가 요거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것 때문에 자꾸 신기해서 이거 우리 꼭 해야 돼. 애들도 안 오는데 수업을 해야 돼. 뭐 막 이러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그 이제 기독교적인 학교니까 봉사 정신이 조금 더 좀 투철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공동체가 함께 이제 막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라고 할 정도로 해가지고 교과서도 이제 사실 다른 학급은 이제 3월 초에 학교에 와가지고 교실에 있는 걸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서 가져갔는데 저 6학년은 드라이브 스루 했어요. 이거 방송국에 연락했어야 되는데 연락을 못해. 저희가 이제 그 제주도 신문에 난 거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이게 약간 그 학교 공동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였고요. 이겁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났어요. 그 처음에는 저희가 그 행아웃 밑으로 하다가 그게 초기에는 화면이 이제 4명밖에 안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줌으로 하면은 뭐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애들 컨트롤도 좋고 해가지고 줌으로 좀 만났다가 다시 행아웃으로 저희가 뭐 보안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희 학년에서는 그냥 결정해서 다시 행아웃 밑으로 구글 밑으로 들어왔고요. 매일 아침 만나서 했고요. 저거는 이제 저희 학급에서 있었던 이벤트예요. 저희가 이제 교복을 입거든요. 근데 애들이 맨날 잠옷 입고 막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가 교복 입고 만나자. 우리가 정식으로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저도 넥타이 매고 제 아래 거는 이제 그 집에서 만난 거예요. 저 뒤에 이제 옷걸이가 쫙 걸려 있는데 그 이불보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배경을 좀 정리를 했어요. 배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뭐 라면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DJ도 했었어요. 신청곡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노래 듣자. 그래서 뭐 노래 한번 들려줬다가 이상한 노래 들려줘가지고 막 이거 아니야 그래서 막 끈 적도 한번 있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만났어요. 계속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초기에 있었던 이제 과제 제시형 수업도 나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거의 4월부터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플립 러닝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플립 러닝의 이 개념이 일단은 그 지식이나 어떤 정보 전달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그걸 활용한 뭐 과제나 뭐 프로젝트 같은 거는 애들이 혼자 집에 가서 하는데 이거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클래스룸에다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기 시간표 보시면 위에 이제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1교시, 2교시거든요. 1교시, 2교시. 그리고 밑에는 3, 4, 5, 6교시 이렇게 해서 6교시짜리 수업을 클래스룸에 올리는데요. 밑에 3, 4, 5, 6 중에 그러니까 2시간을 그러니까 3, 4, 5, 6교시는 이제 과제 제시형 수업인데 그때 그 기본적인 정보 전달이나 지식 전달 내용을 거기다 넣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날이나 그 주간 안에 1, 2교시는 항상 라이브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설명을 처음에는 뭐 저희가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아니면 슬라이드를 올리기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요. 대신에 이제 평가는 좀 하죠. 그러니까 뭐 퀴즈를 내서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뭐 응답 같은 걸 넣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 날 라이브를 만나서 수업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이게 이제 저희의 그 6학년 수업의 그 큰 틀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저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과제가 그러니까 교과가 국어, 사회, 수학, 영어, 음악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 4학년이나 비슷한 거 좀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악이 6학년이 그게 있거든요. 저기 아이들이 졸업을 앞두고 이제 노래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급별로. 그래서 그것도 결국엔 하다가 계속 과제 제시형으로 계속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1, 2교시는 주로 수학, 국어, 사회만 있었는데 그거를 좀 양보해가지고 뭐 음악 시간으로 바꿔서 음악 선생님이 아이들이 일일이 만나가지고 아이들의 그 이렇게 노래나 이런 것들 직접 듣고 같이 활동하는 라이브 수업도 했고요. 영어도 과제 제시형으로 하니까 애들이 이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안 들어오는 애는 결국 끝까지 안 들어오니까 걔네들은 제가 아무리 카톡 보내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도 결국에는 2주에 한 번 정도씩 그 온라인 그 라이브 수업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시작했고요. 국어, 사회, 수학은 그냥 계속 프로젝트 하고, 그리고 저희도 국어는 이제 아이들 자서전 쓰기 있거든요. 자서전 쓰기 하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이제 정치제도 같은 거 하니까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걸 제공했냐면 6학년 학생들 그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각 학급별 뭐 들어갈 수 있는 그 행아웃 미트 방, 또 모든 방, 그 다음에 시간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거기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 주머니 안에 모든 걸 정보를 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도 있지만 학교 홈페이지를 그렇게 사용하면 뭐 좋긴 하겠지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6학년 학생 정보 방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넣었어요. 그렇게 했고요. 저는 이제 짧습니다. 이 다음 것만 할게요. 요새 이제 평가가 사실은 좀 문제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등교하기 이전엔 평가하지 말라고 교육청 지침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수학 3단원이 끝났어요. 근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저희가 평가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 줌에서는 그 소회의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회의실로 아이들을 불러서 거기서 그 아이들이 토론하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평가하기도 했고요. 구글 행아웃 미트에는 소회의실이 없으니까 아예 행아웃 미트 방을 모든 만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주소를 줘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그 모든 별로 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를 저희가 평가를 해야 돼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습하고 있고 화면이 계속 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으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막 공책 들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보면서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거는 뭐냐면 그 구글 폼 이 퀴즈도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 폼을 링크를 그 시간에 보내주는 거예요. 라이브 수업할 때 이렇게 자 준비 해가지고 시작할 때 어떤 상태로 했냐면 모니터하고 마이크는 다 ON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과 아이들 방에서 하는 소리는 다 들어요. 제가 그 대신에 아이들은 헤드셋 내려놓고 아니면 스피커 끄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 전달은 제가 그 발표 도구나 아니면은 그 채팅을 통해서 이제 얘들아 준비됐니? 준비되면 뭐 손가락 0 표시해줘. 그러면 이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폼 링크 보내면 그 시간에 아이들이 눌러서 그 시험 문제를 보죠. 그럼 그 자리에서 풀어가지고 제출하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평가도 좀 하기도 했고요. 또 저희는 이렇게 동영상 만드는 수업보다는 한 번은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저보러 체육 수업을 찍으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체육 전담 교사도 아닌데, 그래서 뭐 줄넘기 막 한 번 하고, 야 얘들아 100번씩 하고 동영상 찍어서 제출해, 이제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6학년 정도 돼도 본인 핸드폰이 없으면 그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핸드폰이 있어도 이걸 뭐 여기다 놓고 뭐 어디 가서 뭐 줄넘기 하고, 뭐또 아파트 안에서 줄넘기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체육 수업을 안 하게 됐는데, 마지막 체육 수업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그 노래 율동 있잖아요. 노래 율동하는 동영상을 애들한테 그 미리 오후에, 그러니까 그 과제 제시형으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다 만났어요. 그때는 이제 줌으로 만났는데 6학년 아이들이 이제 160명인데 미리 신청 받아가지고 2시 15분, 2시 30분, 2시 45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이랑 같이 춤추고 뭐 그러면 이제 애들 뭐 출석으로 체크하고 뭐 그런 수업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만큼 이렇게 열의가 사실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솔직히 제가 고백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는 막 동영상도 막 맨날 막 12시까지 막 만들고 막 했는데, 요새는 슬라이드 올리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데, 혹시 이거를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줄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저도 이런 도구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집에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 프린터가 있었어요. 프린터. 아이들 집집마다 100% 프린터가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이게 자료를, 사실은 저는 이렇게 손을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보내면 애들이 출력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그거 또 요새는 복합기잖아요. 스캔해서 바로 보내고,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뭐 자르고 붙이고 이런 것도 좀 집에서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마우스만 계속 만지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태블릿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누가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받아가지고 액정 태블릿 있죠? 그러니까 스크린에 바로 쓸 수 있는 거, 그거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교과서 PDF 띄워가지고 막 쓰고 지우고, 또 그 볼펜 색깔을 막 무지개 색깔로 바꾸면 막 애들이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초기에는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딱 했더니 이 좋은 기계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뭐 프린터하고 복합기가 아니라 애들한테 시험지도 뭐 PDF로 딱 쏘면 패드에서 해가지고 제출 누르면 우리가 직접 보고, 그러니까 사실 애들이 마우스 누르고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표준화된 어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애들 컴퓨터 교육 좀 시킬 걸, 동영상 찍는 것도 미리 좀 가르쳐 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직접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하기 전에 한 일주일만이라도 애들이 학교 나왔으면 지금 1학기를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얘기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다. 질문 있었는데. 네, 하여튼 네, 선생님, 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참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시는 게 참 초등학생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잘 이렇게 됐고요, 진행하셨고요. 몇 가지 광고하고 식사하실 분들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너무 잘 감사드립니다. 저기 끝나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요,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을 거예요. 이런 판넬들 이렇게 들고 여기서 쫙 서가지고 한번 단체 사진도 찍으시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 막 마무리를 막 이렇게 급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몇 가지 광고를 조금 드릴게요. 저희 에듀테크 미래교육연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선생님들 지금 그 웰컴 레터의 행사 사진 쪽에 요 공유 앨범에 가시면요, 거의 초반에 몇 개 올렸는데
그 지금 활동에 관련된 공문 어디 있을까? 이거 어디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있다. 예,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운영 계획이 있어요. 미래교육 이거 에듀테크 미래교육 연구의 이 연수 계획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 가시면요, GC 구글 에듀케이터,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 자격 과정, 예를 들면 요런 딱지 있죠? 요거 트레이너 딱지입니다. 구글 트레이너가 되시면 이런 딱지를 드려요. 이렇게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맞춘 거고요. 물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지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에듀케이터 노란색 에듀케이터 자격이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취득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리자 과정부터 해서 다양한 거 오늘 들으셨던 이야기들을 약간 더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싶으신 내용들이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미지만 올려놓은 건데 구글 포토에 들어가시면 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중앙기독학교 방문 및 또 여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이야기들 같이 들으신 거였고요. 또 오늘이 경기도 에듀테크 미래교육연구원 연구회 수원지회의 첫 오프라인 모임이었어요. 올해 생겨난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첫 오프라인 모임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로 학교 자체가 약간 이런 어떤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저희가 사실 국제 대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 모든 교사들 기독교사 모임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전체 전 세계 사람들 모여서도 하는 그런 장소로 썼던 곳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실 때마다 공문 보시고 또 이렇게 오시고 참여해 주시고 페이스북 통해서 많이 소통하거든요. 사실 페이스북 통해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또 멀리서 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 한번 손을 들어 볼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다 하시는 분 어디십니까? 군산 나오셨습니다. 군산보다 나 더 멀다. 네, 군산보다 더 멀다. 여기 계십니다. 어디십니까? 여수 나오셨습니다. 자, 나 여수보다 더 멀다. 없으시죠? 1등이십니다. 자, 사실은요, 항상 저희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GEG에서 항상 강의 때마다 서울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항상 맨 앞자리에 와서 들으시는 우리 여수에서 오신 김목권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GEG 전북에서 오신 우리 이리라 선생님, 이성주 선생님 두 분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 또 난 좀 지방 어디 경기도가 아닙니다. 혹시 계세요? 어디서 오세요? 천안이요. 예, 천안도 꽤 멋이네요. 그래서 1시간 조금 넘게 걸터진 거리에서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청주, 네, 충북 청주, 청주도 멋이고 또 꽤 이렇게 다른 지역에 대부분 페이스북 보고 오신 거죠? 예, 경기도 관내에는 우리 공문으로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GEG 사우스코리아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 통해서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통로로 해서 소통하시고 공문을 기다리지 마시고 GEG 사우스코리아라고 페이스북에서 검색하시면 그룹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각종 강의, 연수, 이건 이제 전혀 이런 것과 관계없는 교육청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는 그런 캐주얼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는 수원에서 함께 이후에 이렇게 활동을 해보고 싶으시거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랑 모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교실을 이동할 건데 식사하시고 1시 이후에 이동하겠습니다. 식사는 1층에서 하고요. 주문하신 분만 드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드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